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 재건축 현금청산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이 자주 물어보셨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는데요. 현금청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재건축 조합원이고 분양 신청까지 했었는데 분양 계약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초 분양 신청을 했음에도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추가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는 분양계약 체결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하긴 했지만 분양계약일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분양계약 체결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현금청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에는 분양 신청을 한 조합원들이 나중에 별도로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요. 표준정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정비사업 정관에서는 조합원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조합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현금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취지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조합이 분양 미계약자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정관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은요. 현금청산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매도 청구 소송은 언제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 중에서 재건축 현금청산 절차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린 영상이 있으니까요.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이 제기하는 매도 청구 소송의 종류에는 처음부터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미동의자에 대한 소송과 분양신청 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신청 후 분양신청 기간 종료 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소송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에서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 청구 소송 절차는 해당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일부터 진행되는데요. 도시정비법 제64조는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동의자에게 조합 설립 또는 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고를 거친 뒤에 조합은 법원에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이 매도 청구 소송은 매도 청구 대상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민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때 최고는 재건축 조합과 같은 사업 시행자가 미동의자에게 동의 여부를 회답해 달라는 내용의 서면, 즉 최고서로 촉구를 해야 하고요. 최고를 받은 사람은 최고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을 해야 하고 기간 내 회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음으로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매도 청구 소송 절차는 해당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인가 고시일부터 진행되는데요.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은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 미신청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서 기간 만료일 다음 날 부터 60일 이내에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현금청산금은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재건축 현금청산에서 현금청산금 평가 시기는 청산금액 수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평가 시기가 늦어질수록 평가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유자에겐 유리해지고 조합에는 불리해지지만 반대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평가 시기를 늦출수록 평가 금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불리하고 조합에게 유리해집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미동의자와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내용이 다른데요. 먼저 미동의자의 경우에는 매도 청구 소송의 소장 부본이 소송의 피고인 소유자에게 도달한 날, 즉 소장 부분 송달일이 감정평가 기준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분양 미신청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분양 신청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2017년에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과거 대법원 판례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혹시 본인이 분양 미신청자이고 매도 청구 소송이 제기될 예정인데 본인 소유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분이라면 저희 사무실만의 노하우로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현금 청산금에 대해서 지연이자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희 사무실에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 지연이자에 관해서도 질문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현행 주택재건축 제도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연이자는 어떠한 법적 주체가 상대방에 대해서 일정 시점까지 일정한 급부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지는 일종의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재건축 조합이 제기하는 매도 청구 소송의 판결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얼마를 지급받는가 동시에 원고에게 대상 부동산에 관해서 몇 월 며칠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이 부동산을 인도하라 라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지급기한이 없이 조합이 원하는 시기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사업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조합이 돈을 지급하기
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제기한 것이 바로 형성산 대상자가 조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청산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반소입니다. 이 반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게 되면 판결로 결정된 현금 청산금의 연 12%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합에 대해서 청산금의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기간 지연에 따른 손해를 만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반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같은 권리를 모두 말소하거나 적어도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제공해야 하고요. 그 집에서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건축 형성산에 관해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형성산을 받으면서 조합이 알아서 잘해주겠지, 혹은 주변 시세가 이 정도니까 나는 그거보단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지와 같은 아니란 생각은 아주 위험합니다. 일단 내가 현금청산을 받기로 결정을 했다면 매도청구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 받아서 제대로 대응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는 감정평가사이자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재건축 형평산에 대한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하니까요. 만약 재건축 형평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